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영상 속도 추천은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출장을 가서 좀 할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집을 좀 해서 올려야 되는데,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각 거래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2만 달러 부분, 즉 한국 돈으로 2,200만 원을 돌파했던 형태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언론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도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이슈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가 그려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게 되면 Where you see 이런 Bitcoin headed by a certain 언론사 amount of time, and 쪽에서도 we love the 많이 forecast, but 다뤄지고 I'm 있고요. also asking in the 여기서도 context of 그레이스케일 we're 쪽에서도 at very lofty 대규모로 levels, 계속 and right now some are 이 saying that 규모로 the run in 매집이 altcoins 계속 되어가고 recently 있다는 may 걸 볼 signal that 수가 we are 있게 looking a little bit 되겠습니다. toppy in the Bitcoin 그레이스케일이 trade, and that 이렇게 smaller investors are looking 계속 at the altcoins 매집을 because they are quote 한다라는 것 unquote cheaper 자체만으로도 to 저는 좀 buy than an 놀랍다라고 볼 수가 $18,000 있겠고요. 그 Bitcoin.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쉼표를 It's super 찍어가면서 difficult to 매집을 할 수도 predict where the Bitcoin 있겠지만, price 그렇지 is 않고 going, 오히려 but if our 쉼없이 inflow is a 매집을 해주고 grayscale or any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indication 전 of the 놀랍다라고 types of 볼 수가 있습니다. investors that are interested in this 얘네들의 asset class 도대체 or 예산 the 목표치를 sizes 어느 of the 정도를 allocations being 잡아놓고 made, I do feel like 포트 we're just 관리를 getting 하고 started. Are 있는지 you seeing 저는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heavier 그 inflows into 다음에 있는 Bitcoin right now, or say 소식은 the 그만큼 관심도가 XRP 높아지다 fund? 보니까 We're seeing 테더가 inflows 상당히 across all 물량이 10 부족해지고 products Okay. of the 있는 Grayscale 실정이라고 볼 수가 family. I 있게 think that a 되겠습니다. lot of investors 테더가 재고 have now 보충을 하겠다, allocated, I 이더리움 believe a third of our 기반으로 재고 investor 보충을 base 하겠다라는 now 내용이 owns more 나왔고요. than one Grayscale product, and 이러면서 아직도 currently 시장이 more than one 상당히 digital currency, and that's a 좋아지고 trend that we've 있다, only seen 앞으로 gain 더 momentum 좋아질 throughout 수 this year. All right. 있다라는 메시지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2022년도 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때 기재부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3번 개정안에 의결이 나왔는데요. 과거 정부안에 보면 과세 시기가 내년 10월 1일부터였는데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 방식을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가산자산을 팔아 넘긴 차익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통산을 해서 20% 세율을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되고요. 만약 1년간 25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했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딱 하나가 있겠죠. 그건 무엇이냐면, 당연히 네 말대로 이런 내용을 네가 전달해 줬으니까 너는 어느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라고 또 던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수익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그러면 저라면 추석 시즌 때 기반으로 아마 그렇게 끊어서 좀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맨날 추석 시즌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분석을 올리기도 했죠. 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추석 때 시점에서 거의 많은 변동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 털고 다시 재진입을 해서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만큼 수익을 많이 챙겼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때까지도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시점을 기반으로 물타기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 타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또 거기에 또 물리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당연히 호가의 또 상향과 하방에 있는 호가를 메꿔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거래가 된다라는 의미는 누군가는 물리고 누군가는 또 수익을 내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을 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썬 토큰하고 JST가 강세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당연히 저스틴 씨가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 이벤트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대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담보대출 서비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담보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썬하고 JST가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새 차트를 한번 찍어갖고 봤는데 되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95에 달하고 있다. 극단적 탐욕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될까 아닐까 지금 헷갈리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점수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의미는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가격대에서 상당히 부담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심리적 요소도 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매 일마다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네, 비트 2200만 원은 신고점 돌파 이후 메이저 떡산 순위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수익률이 좋게 나왔냐 라는 걸 보게 되면 자 보게 되면 A다 체인링크가 가장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트론 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BK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서서히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매번 많이 안 올라간 거 위주로 또 체킹을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간 방송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시가총액에 대한 차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대한 스위치 물량이 좀 들어와서 그쪽 도미를 메꿔버리는 현상이 나오기도 했죠. 물론 그때 맞춰가지고 또 좋은 이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에어드랍에 대한 일정이 또 가까워져서 그런 호재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지만요. 아무튼 차트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또 수급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 시점에서 물량이 나오는 물량 대비보다 오히려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클레이튼 부분인데 S 클레이에 대한 상장 관심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클레이가 새로운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금융 뭐 짬뽕 해가지고 요새 디파이도 인기다 어쩌다 하면서 뭐 이상한 걸 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대출을 해주는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다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클레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클레이를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도 잘 보셨으면 좋겠지만 현 클레이에 상장이 되어져 있는 쪽 위주로 본다고 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중국계 거래소 기반은 거의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미국에 상장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수급이 잘 나와주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즉 한국 거래소가 상당히 잘 나가줘야 클레이에 대한 시세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S 클레이가 코인원의 상장 공지가 올라간 상황에서 클레이가 유저가 스테이킹하는 과정에 경고 공지를 물론 경고 팝업이나 뜨지 않았다는 게 이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래도 이런 건 좀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품군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현 시점, 현 지금 코인 시장 분위기로는 나쁘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 수급을 좋아질 수 있는 건 좀 아쉽다. 거래소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SK증권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CBDC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디파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 시간에도 많이 다뤄 놓았는데요. 이게 따끈따끈하게 12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또 나왔던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의 페이팔 부분에 있어서 하나금융투자의 한 애널리스트 님이 직접적으로도 분석을 해놨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결제 처리 분야가 91%, 기타 서비스가 9%에 대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2020년도 언택트의 수혜로 페이팔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신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너무 높으니 분산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으니 새로운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또한 이쪽에 전체 코인 시장에 있어서 그 유저폭이 상당히 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페이팔을 쓰게끔에 대한 구독자 수를 채우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회원당 앱 사용과 결제 건수 및 결제액이 증가를 했으며 탈퇴율 감소에 따른 신규 활성 계정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이야기 후에 나온 겁니다. 예,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탈퇴율 감소에 따른 증가, 그리고 성장 지표 증가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인구 확대와 활동 지표 상승에 통해 페이팔은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여전히 투자 매력의 높음을 유지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와 할부 거래 결제 서비스 회원당 결제 지표 상승에 기여를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초기 반응이 매우 고무적이다. 페이팔 암호화폐 기업 부분에 파트너십을 맺고 페이팔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10월 말 론칭을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량 페이팔 서비스 시작 이후 3배 이상 증가를 했으며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 물량의 70%가 페이팔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비스가 상당히 핫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핫하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 고객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들어오게끔은 해놨는데 얼마만큼 유지를 할 수 있는지도 페이팔이 앞으로에 대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만 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21년도 상반기 해외 시장에서도 개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제 나머지 앱에서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앱은 구독자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은 2021년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페이팔에 등록한 판매자 수가 2,800만 이상이라는 점을 차별적인 경쟁력으로 판단을 했다. 그리고 경제사와 달리 판매자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를 채택하는 요인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페이팔의 여러 가지 결제와 서비스가 앞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높은 가치 부분을 좀 더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팔 부분에 대한 뭐 기업 분석 하면서도 겸사겸사 암호화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만 쏙 빼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 페이팔 자체는 비트코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본인의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전략을 한다라고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보다 비트코인 기관들도 나섰다라는 내용인데요. 질병으로 인한 지금의 비트코인 자체가 상당히 높게 받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투자는 88%는 기관 투자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근선물 시장의 규제이고 3차례 거친 증거금 인상과 레버리지 축소가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당시 금에 투자했던 헤지펀드들이 몇십억 달러씩 손실을 보았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그만큼에 대해서 어딜 가든 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동성, 그러니까 휴대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또 여기서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헤지펀드 거물들이 진입을 많이 해주고 있다. 그래서 JP모건이나 등등 메이저 은행들도 가세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가담을 해주고 있고 개인들도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올해 비트코인 투자자는 약으로 3,200만 명 정도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 3,200만 명 정도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는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비트코인 1970년대 금 동향과 비슷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 동향은 1970년도에 금 동향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이 시점, 이 빨간색 시점을 끊어놓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요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보면은 하드워크 부분이 끝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리플의 머니그램 지분의 3분의 1을 매각을 했다라는 내용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러시아 최대 은행 자체 토큰을 발행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군대 동원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나섰다. 왜일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에 따르면 작업에 알고리즘 해독을 해서 뭐 채굴 장비 등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뭐 금을 매집할 수도 없고 달러에 대한 측면도 엄연히 눈치가 보이는 실정이다 보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을 놓치고 싶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민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